151a, 이에 대해 두 가지 관계를 덧붙입니다. 첫째로, 제가 앞서 언급한 지혜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이아신스 색의 옷을 입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혜의 학교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 그곳에서 들은 것에 기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이 세상에 완전히 있지 않고 동시에 자연 세계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사는 올림픽 체육관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고대의 지혜자들이 모여 당신이 속한 세상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지혜가 겪어온 변화와 상태의 변천을 배우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대 지혜자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북쪽과 동쪽의 경계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높은 곳에 서서 바라보니 도시가 보였고 그 도시 한쪽에는 두 개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도시와 가까운 낮은 언덕과 더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아테네움이라 불리며 낮은 언덕은 파르나시움, 높은 언덕은 헬리코니움이라 불립니다. 이곳에는 고대 그리스의 지혜자들이 거주하며 그들 중에는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티푸스, 제논폰과 그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와 관련된 이성적인 문제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삶과 관련된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아테네움에서는 자주 학생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배운 지식을 전하려고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주의 창조, 영혼의 불멸, 인간과 짐승의 상태를 비교한 문제들, 그리고 그 외의 내적인 지혜에 관한 것들을 보고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모임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자들이 지구에서 온 새 이방인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낯선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그 주변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머리에 월계수관을 쓰고 있었고, 일부는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으며, 일부는 팔에 책을 끼고, 일부는 왼쪽 관자놀이에 펜을 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섞여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니 언덕 위에 팔각형의 궁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팔라디움이라 불렸습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곳에는 8개의 육각형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각각 도서관과 월계수로 관을 쓴 이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팔라디움 자체 안에는 바위로 깎아 만든 자리가 있었고 다른 이들이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 문이 열렸고 그곳으로 2명의 지구에서 온 신참이 소개되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월계수로 관을 쓴 한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구에서 온 새로운 소식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사람이 짐승처럼 숲속에서 발견되었거나 짐승이 사람처럼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굴과 몸으로 보아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이었고 어린 시절의 2~3번째 해에 숲속에서 잃어버리거나 버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로 생각을 표현할 수 없었고 어떤 소리를 말로 바꾸는 것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짐승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알지 못했고 숲속에서 찾은 것을 입에 넣었으며 그것이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 학자들은 인간과 짐승의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추측하거나 유추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일부 고대의 지혜자들이 그 사실들로부터 유추된 추측과 결론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두 신참은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많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A. 인간은 본래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짐승보다 더 어리석고 그래서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보다 더 타락하게 된다. B.
그러나 그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소리를 내어 발음하는 법을 배웠고, 이로 인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표현하게 되었고, 결국 사회의 법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것들은 짐승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본능적인 특성이다. 짐승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짐승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들도 인간처럼 모든 것에 대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나타내는 증거는 그들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성과 신중함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해력은 단지 태양의 빛에서 오는 변형이며 열이 에테르를 통해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즉, 그것은 내부 자연의 활동일 뿐이며 그것은 지혜처럼 보일 때까지 고양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죽은 후에도 짐승처럼 죽음 후에 살아있다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다만 죽음 후 몇 일 동안은 육체의 생명이 증발하면서 유령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재 속에서 나무가지가 자신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죽음 후에도 삶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단순한 이들을 그들의 법칙에 의해 내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발명에 불과하며 그들은 외적으로는 시민법에 의해 억제된다. 이에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발한 이성일 뿐 지혜로운 이성은 아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묻자 그들은 그들이 그에 대해 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52A 이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이 외쳤습니다. 지구에 이제 어떤 시대가 있는 것인가? 아이고, 지혜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발함으로 변했는가? 해는 지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지구의 자정 아래로 떨어졌네. 숲에서 길을 잃고 찾은 자들을 보며 인간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배우지 않으면 어떠한가? 그는 짐승보다 더 큰 무지 속에 태어나지 않는가? 그는 걷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지 않겠는가? 말을 배우지 않으면 어떠한 생각도 표현할 수 없지 않겠는가? 사람이 가르침대로 미친 생각을 하거나 진리로부터 지혜를 얻거나 하지 않는가? 미친 생각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자는 자기가 진리에서 지혜를 얻은 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믿지 않는가? 숲에서 발견된 자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는가? 기억을 잃은 자들이 그들처럼 되지 않았는가?